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나왔었던 코인 기사 중에서 부정적인 것 하나, 그리고 긍정적인 것 하나를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정적인 전망인데요. 저는 언젠가 중국 리스크, 정확히는 트론 리스크가 비트코인의 발목을 한 번쯤은 잡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논리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판단은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 논리는요. 일단 저번에 한번 소개 드렸지만 2월 21일자로 해서 서클 USDC 발행사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역시 쉽게 풀어보면 이더리움 고속도로, 트론 고속도로, 솔라나 고속도로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트론 고속도로를 타지 않겠다. 25년 2월까지는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여기서 하지 않고 앞으로 이 고속도로 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서 수많은 트론 투자자들의 심기를 약간 언짢게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요, 사실 한 3달 전쯤부터 이런 여러 가지 전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3년 12월 1일자 기사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서클사가 미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합니다. 그것도 코인의 적으로 악명 높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에게 이런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우리 서클사는요, 의원님, 불법 자금 조달 활동을 조장하는 일각의 주장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서한을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서클사는 너네들도 바이낸스처럼 지금 불법 자금 조달 지원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추궁을 받고 공격을 받았다는 거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어서 서클사는 직간접적으로 하마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불법 조직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저스틴 선입니다. 트론 설립자와 트론 재단 후오비 거래소, 저스틴 선이 갖고 있는 거래소죠. 여기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불법 조직은 저스틴 선과 지금 동의어로 활용됐는데 우리는 여기랑은 상관없습니다. 손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2월 1일자로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좀 느낌이 싸하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서클사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서클사는요, 트론 고속도로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테더로 와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테더는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1위, 압도적인 1위 회사고요. 서클사는 USDC 2위 회사거든요. 근데 1위 회사가 사실, 테더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라고 하면요, 그 중에서 트론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518억 달러, 절반 이상이요. 트론 고속도로에 빽빽이 타고 돌아다니고 발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테더는 중국계입니다. 같은 중국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클사에서 이런 공격을 받았으니까 테더도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테더사가 근데 트론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다. 트론을 제재를 한다고도 못하고 안 한다고도 못하는 정말 애매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중국계다 보니까 의리가 이제 지켜야 될 건데 그렇다고 트론을 보호해 주기에는요. 실제로 바이낸스가 날아가 버렸죠. 뭐 5조 가까운 벌금을 받고 좌우장펑 CEO가 잘렸었고 또 역시나 5년간 미국 뭐 재무부와 법무부의 제재를 받는 엄청난 이 세계 1위 거래소가 이렇게 무너질지 몰랐는데 무너지는 걸 봤죠. 그러니까 테더가 지혜롭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론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SDT 토큰은 복수의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며 이 말인즉슨 트론 말고도 지금 많다. 그리고 규제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 거래를 동결할 수 있는 자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래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근데 꼭 집어서 주어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냥 각 전송 레이어. 저는 가로 열고 트론을 동결할 수 있는 자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위 시총 코인 테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트론에서 끝나지 않고요. 코인 전반에 걸쳐서도 이제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테더에서만 끝나도 다행인데요. 지금 홍콩까지도 손절하는 제가 볼 때 뉘앙스가 보입니다. 후오비 거래소가요. 홍콩에 이제 그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철회됐다. 그 이유는 라이센스 신청서가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같은 편이기도 하죠. 사실 홍콩, 중국 뭐 후업이. 그리고 홍콩은 지금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앞두고 있고 5월 달에 이제 큰 축제도 비트코인 행사도 앞두고 있는데 이 와중에 후업이 너는 홍콩에서 장사하면 안 돼. 신청서 반려. 야, 이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USDC, 홍콩에 이어서 지금 테더사는 미정이죠. 말은 아끼고 있지만 이 친구들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미안하다. 지금 트론 너네들이랑 엮이면 우리가 매우 힘들어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악재만 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악재가 언젠가 터질 수 있겠죠. 지금 뭐 이거와 상관없이 트론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BNB 코인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팩트와 가격이 뭐 바로바로 연계가 되진 않습니다. 그게 투자가 어려운 이유죠. 사실 뭐 상장 폐지된다고 하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오히려 뭐 상장 빔 나면서 뭐 개미들 붙이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악재가 25년 상반기 이내만 나온다면, 25년 초까지만 나온다면 24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큰 조정이 우리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중국 리스크가 25년 하반기 저 뒤로 생기거나 아니면 26년도에 나왔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락을 촉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강세장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들을 다 무시하고 막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25년 뭐 한 11월, 뭐 12월, 뭐 이때 이후로 터진다면요, 큰 하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사실 중국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제가 막 이 찾아보다 보니까 파고들더라고요. 작년 말부터요,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뭔가를 분주하게 준비를 저스틴 선, 이제 트론 설립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24일자로 이런 기사 소개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저스틴 선의 소유 플랫폼이 두 개가 있죠. 후오비 거래소가 있고 폴로닉스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두 달 새 네 차례나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억 달러가 뭐 손실했다,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부자 소행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뭐 방심해서 그랬다 할 수 있는데, 네 차례가 뭐 같은 형태로 뭐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브릿지에서 뭐 이렇게 뭐 탈취됐다. 그러면서 뭐 우리는 즉각 해결했다. 뭐 또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제가 볼 때는요. 이민자가요, 이민 가기 전에 짐 싸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마 코인리스에서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요. 자꾸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짐을 싸는 느낌을 저는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일단 2월 24일자 저스틴 선 추정 주소 바이낸스에서 18,000개 이더리움 매수, 2월 22일자 몇 시간 동안 우리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 발생할 텐데, 이거는 원래 간 그냥 단순한 자금 이동입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코인 간 자금 이동, 이제 제 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안심을 시켰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2월 20일자에 2일자에도 한번 그랬고요. 2월 8일자에도 후오비 내부 원래 관리 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정기적인 일입니다. 안심하세요. 이게 약간 수상합니다. 2월 22일자도 20분간 특정 거래 저스틴 선입니다. 12,000개 이더리움 매수. 2월 21일자도 이 테더를 보충해서 10,000개 이더리움을 사고, 그렇게 산 거를요 자꾸 개인 주소로 어딘가로 보내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제 해석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어딘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상향하고 유동성도 높은 이제 자산을 사서 이제 개인 자산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도 이 친구 찾아보면 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그렇게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고래가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이더리움 오를 것 같다. 뭐 좋은 신호다. 아니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도망가기 전에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2월 22일자도 그래서 아무튼 32시간, 지난 32시간 동안 무려 54,000개를 산 분이 저스틴 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게 짐을 싸는 느낌으로 보이냐? 이분 성격상이요. 아마 이분 오래 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수를 하면요. 뭐 바이더디, 뭐 가지야 이런 걸 충분히 외추고도 남을 분입니다.
뭐 한 10번은 이미 외쳤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서 월렛 이동, 조용히 사서 월렛 이동. 이게 조금 느낌이 싸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뭐 트론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단기적으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논리를 한번 들어주시고 판단은 본인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긍정적인 거 하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발 리스크든 뭐 경기 침체든 25년 뭐 초 이전까지 온다면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살 좋은 조정의 기회가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는 강세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존 볼린저라는 이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볼린저 밴드라는 걸 만든 존 볼린저라는 분이 있죠. 우리 볼린저 밴드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비트코인 강세장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시장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비트코인 강세장과 맞서지 말아라고 묵직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실 이분도 트레이더 베이스이다 보니까 뭐 추세를 추정한다든지 선을 긋고 하는 거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봐서 다 아시는 분이요. 지금 후배 트레이더들에게 묵직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뭐 5만 970달러. 뭐 여기가 떨어지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 숱하게 하잖아요. 여기 무너지면 약세 전환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가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랠리가 지속되려면 5만 1,500달러 돌파해야 된다. 뭐 이 선 뚫으면 더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볼린저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나 다 해봤고 다 아는데, 나도 트레이더야, 나도 아는데, 이전에 비슷한 거 수없이 봤었는데, 지금은 강세장이야. 강세가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뭐 유명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프도 비트코인 단기 조정 후에 상승 전환할 거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자잘한 거 먹으려고 뭐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냥 들고 있어라. 혹은 그냥 조정 때마다 사 모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뭐 강세장에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정황이 많이 있는데 또 최근 거 몇 개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ETF 1월 달에 안 된다고 하면서 한 비트코인 7% 정도 하락시켰던 분 기억나실까요? 우지안이 만든 매트릭스 포트에서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뭐 숏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조차도 3월까지 6만 3천 달러 돌파 여전히 실현 가능성 높아. 3월이면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죠. 하나 기준 8,30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가 외치고 있네요. 최근의 하락세, 사실 하락세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요. 저번 주말에 나왔었잖아요. 이거 단기적일 것이다. 그 이후 상승할 이유로는 ETF 승인됐고 반감기 다가오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최근에 트럼프도 비트코인 지지 발언, 옹호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총선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연일 뭐 좋은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비트코인 3월 달에 더 오를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강세장에 보이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 예전 소개드렸지만 리플 해킹 당했어도 당일 양봉 마감, 솔라나 5시간 멈췄어도 한 3.5% 일봉이 양봉으로 마감됐던 거 말씀드렸죠. 최근에 아발란체가 또 1시간 정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발란체가 없거든요. 솔라나에 밀려서 못 사서 이거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한 5% 정도, 뭐 많으면 3%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웬걸 한 1%, 2% 오르다가 바로 훅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샀는데요. 이게 강세장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하락들을요,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 우리는 강세장에 있는 게 맞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전략이자 원칙, 강세장에 초입 때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을 혹시 뭐 초보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전략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5%의 코인, 뭐 90%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코인은 매도 금지, 매수는 가능. 이거를 철저하게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제 마음대로 하는 게 5%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유롭게 뭐 단타 계정을 파든지 아니면 단타 계정 그 종목을 나는 이거는 뭐한 50%, 100%, 뭐 200% 하면 나 팔겠다. 이런 5% 정도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요? 너무 샀다 팔았다를 안 해도요, 문제가 됩니다. 특히 불장 때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못 팝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이
2억 3천 찍었는 걸 봤습니다. 2억 3천 찍었어요. 근데 그때 못 팔았어요. 그래서 쭉쭉쭉 2억 1천, 2억, 1억 8천, 1억 7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분이 1억 7천에 팔 수 있을까요? 연습하지 않으면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26년 막 5월이 와도요, 1억 7천, 6천, 5천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는 큰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것도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것도 웬만한 코인 뭐 90% 이상은요 이미 매도를 걸어서요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예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적은 코인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위로 매도 걸어놨고요. 믿음이 많은 코인은 10배 이상으로 다 걸어놨고 어차피 보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고 스테이킹 된 거는 스테이킹 된 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입니다. 급한 돈, 가진 돈의 전부로 투자하면요, 투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역시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현금을 최소한 10% 이상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금도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내 멘탈이 유지가 되려면, 특히 큰 하락 때 멘탈을 잡으려면 현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요. 이 말인 즉슨 내 돈의 100%로 효율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요, 내 욕심을 역시 잡고 있다는, 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한 돈 또는 100%로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10%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제가 코인니스의 기사를 통해 한번 사례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급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자, 퀴즈 나갑니다. 이게요, 코인니스에 나왔던 기사예요. 시바이누를 샀던 고래였고요. 어, 결국은 이 친구가 한 마이너스 61%, 한 632 밀리언 달러니까 한 70억 이상의 손해를 봤거든요. 이 친구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마이너스 61%의 손해를 기록했을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게 시바이누의 가격이고요. 요게 매수입니다. 매수.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샀다가 결국 요때 몽땅 팔고 손절을 했다는 건데요. 얼핏 보면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친구 21년 말부터 장기 투자, 약 2년 반 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할 매수의 기본은 아래로 올수록 더 많이 사는 건데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지켜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막판에 마이너스 61%의 손절을 했을까? 이유는요, 이 친구는 급전이 필요했거나 아니면 급전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종목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요거 팔아서 뭐 좋은 거, 핫한 거 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시바이누는 이렇게 팔기에는 너무나 저평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뭐 한 1000만 달러 정도를 굴리는 친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식과 이론과 모든 게 우리보다 뛰어난 친구일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적어도 종목 교체는 아닐 것이다. 급전이다. 한번 증거를 드리내 보겠습니다. 이게요, 2월 23일자 금요일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의 하락률을 나타내는 코인들의 이제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뭐 한 마이너스 25% 거의 다 회복을 한 모습이죠. 전 고점 대비해서 이더리움 39%에서 쭉 있는데 일단 상위권 코인들부터 보겠습니다. 자, 트론, 아까 말씀드렸던 트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악재와 가격이 뭐 바로 일치하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바이낸스도 뭐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뭐 전혀 뭐 단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죠.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상장 폐지가 나오면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오히려 막 상장 폐지하면 뭐 100%, 200% 올라버리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론 전고를 거의 회복했고 이뮤터블 X 최근에 좋았었죠. 마이너스 26%까지 회복했으며 스택스 비트코인 레이어 2로 각광받으면서 역시 전고에 근접하고 있다. 옵티미즘 마이너스 17%, 인젝티브 뭐 작년에 너무 핫했었죠. 마이너스 22%, 렌더 코인 1위네요. 마이너스 7%, 전고를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회복을 했다. 그리고 뭐 세이코인, 수이코인 요새 뭐 핫했었죠. 이런 코인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이 코인들은 이미 많이 올라버렸다. 그러면 이제 최고점 대비 현재 하락률이 아래에서 5개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어,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입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러 유튜버 입에 오르내리면서 뭐 좋은 거다. 이제서야 조명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96.9%로요. 전체 코인 중에 여전히 마이너스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마의 코인인지 이제 아시겠죠? 업비트에서 없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숱하게 욕을 먹었던 파일코인보다도 여전히 아래에 있습니다. 2위 코인 파일코인이고요. 마이너스 96%. 3위 코인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여전히 뭐 뜨거운 그래프라는 코인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나 역시 마이너스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떨어지면 혹시 좀 제가 째려보고 있는 코인이고요. 4위, 5위가 이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입니다. 뒤에서 다섯 번째 안에 시바이누가 들어요. 그 말인즉슨 아직도 충분히 못 올랐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제는요. 기능은 멀쩡하다. 개발은 잘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이누를 팔고 다른 걸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시바이누 오히려 사면 샀지 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 친구는 급전이 필요했거나 급전으로 투자를 해서 이를 그르쳤다.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산의 한 90%에서 95%는 강세장이니까 가만히 두는 게 좋거든요. 근데 가만히 두지 않아서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억만장자이자 똑똑한 인간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더 헤이즈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전 비트맥스 CEO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거시경제 잘 보고 똑똑한 거 알겠는데요. 이분의 행동을 보면 참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돈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24년 1월 달에 떡하니 비트코인 35,000달러 갈 수 있다 했다가 3만 달러까지도 봤습니다. 3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폭락 예고 떨어질 거에 실제로 베팅을 했었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1월 달에 쭉쭉 올라 버리니까요. 불과 한 달 만에 관점을 철회합니다. 2월 1일자로 비트코인 35,000달러로 뭐 떨어진다는 관점 흔들린다. 풋옵션 매도했다. 숏친 거를 걷어들였다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요. 그래서 3월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가 35,000달러 풋옵션을 매수했는데 그거 이제 철회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3월까지 차라리 상승 랠리가 나타날 것.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관점을 바꾸면서 수많은 돈이 날아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2월 12일자로는요, 아예 이제, 단기 약세 관점 철회하고요, 연내 신고점 경신 후 7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오히려 전고점 뚫고 날아간다. 쉽게 이제 관점을 바꾸는 모습.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30일 날도요, 아더웨이즈가 이렇게 매도했다고 하면서 제가, 이거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친구가 ENS, 뭐, 프렉스쉐어, 룩스레어를 매도 후에 이런 코인들을 샀다. 근데요, 이 친구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팔자마자 비탈릭 부테린이 나와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중요한 코인이다 해서 몇 배 올라 버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두면 되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전공이 선물 거래소 주인이다 보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은 결국 돈이 녹아내린다. 아무리 똑똑하고 뭐 이거 트레이더 잘하는 분도요. 쉽지 않다. 이 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어, 마지막은 팩트 폭력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도둑 심보에 있습니다. 사요 팔아요를 남에게 묻는다는 것은요. 나는 리스크가 싫으니까 당신이 리스크 갖고 가세요. 저는 수익만 가져갈게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세상에 없으며 그런 자세로 계속 살아간다면 또 다른 도둑에게 사기 당하기 십상입니다. 다만 저희는 힌트만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의 코인 가격이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1년 후의 가격에 비하면 한참 낮을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싸도 지금 살지 아니면 조정을 기다렸다 살지 현재 익절할지는 여러분의 내공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알려줘서 얻은 수익은 망나니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과 똑같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직도 본격적인 강세장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더 투자 내공을 키우시고 준비를 하셔서 25년도엔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